오늘은 AI의 미래를 누가 줄 것인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술 회사랑 정부가 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최고의 AI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 국방부의 아주 중요한 계약에서 갑자기 제외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기업 간의 흔한 다툼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AI라는 기술의 통제권을 누가 가질 거냐, 이걸 두고 벌이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엔스로픽이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판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엔스로픽의 위상을 먼저 알아야 해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거든요. 심지어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걸 보면 최대 라이벌인 오픈 AI를 막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기술 쓸래요 하는 회사가 많아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매출 성장세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건 훨씬 더 가파릅니다. 엔스로픽이 이제는 진짜 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강자가 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인 셈이죠. 자, 이렇게 잘 나가니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급망에 위험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이유를 대면서요. 엔스로픽이랑 거래하던 핵심 파트너들을 다 끊어버리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건 그냥 사업 좀 방해하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정말 강력한 한방이었죠. 이때부터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져요. 얼마나 심했냐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가 걔들 개처럼 잘라버렸어 라고 거의 자랑하듯이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엔스로픽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아주 강력하게 반격했죠. 정부가 지금 AI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 즉 도덕적인 전쟁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보세요. 양쪽 다 그냥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의 본질이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AI라는 기술을 도대체 뭐라고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엄청난 힘을 과연 누가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회사의 목표를 보면 이 철학적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오픈 AI는 일단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거의 신 같은 존재를 만들자, 이게 목표예요. 반면에 엔스로픽은 아니, 그냥 신을 만들면 안 되고 착한 신을 만들어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힘이냐, 선한 힘이냐,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솔직하게 상상해 보자고요. 정말 만약에 엔스로픽이 성공해서 신과 같은 초지능 AI를 혼자 통제하게 됐다고 쳐요. 그럼 그 회사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지구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물론 한 회사가 독점하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 여러 회사가 비슷한 수준의 초지능 AI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요. 그럼 세상은 소수의 기술 군주들이 나눠 갖게 될 겁니다. 각자 자기만의 AI 신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말이죠. 이건 또 다른 디스토피아죠. 자, 이렇게 기술 군주들이 등장한다는 건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부라도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국가라는 게 뭘까요? 여러 정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무력의 독점입니다. 합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국가에게만 있다는 거죠. 만약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쓰는 무기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개인이 권총을 가질 수는 있죠. 허가를 받으면요. 근데 개인이 탱크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핵폭탄은요? 말도 안 되죠. 힘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분석가 벤 톰슨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만약 AI가 핵폭탄과 맞먹는 수준의 힘을 갖게 된다면 이걸 통제하는 민간 기업은 사실상 미군에 버금가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다.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 군대랑 맞먹는 힘을 가진 회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지금까지는 국가 대 기업의 구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어쩌면 진짜 무서운 건 이 싸움의 구경권,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힘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그냥 제 상상이 아니에요.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 본인 입으로 한 경고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 천재 하나씩 넣어주는 셈인데 이게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기술적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만 할 수 있던 일을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불량 10대 시나리오라고 해보죠. 첫째, 어떤 일로 잔뜩 화가 난 10대가 있어요. 이 친구가 AI의 안전장치를 풀어버립니다. 둘째, AI한테 지시해요. 잠복기는 엄청 길고 치사율은 최고인 바이러스를 설계해봐. 마지막으로 그 바이러스 만들 수 있는 연구소 찾아서 합성한 다음에 나한테 샘플을 택배로 보내줘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자기 방 침대에 누워있던 평범한 10대 한 명이 인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의 SF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AI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거의 슈퍼무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이걸 무기처럼 다루지 않는 걸까요? 왜 다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위험하잖아. 그래도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다들 쓰게 허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도 그만큼 어마어마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겁니다. 바로 AI가 일으킨 9.11 테러 같은 사건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원래 눈앞에서 끔찍한 비극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위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은요. 결국 거대 기업과 국가가 이 엄청난 힘의 통제권을 두고 싸우는 동안 정작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지도 모르는 이 기술을 사실상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규제를 저 멀리 앞서가고 있고 이 문제는 국경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끔찍한 재앙이 닥친 후에야 뒤늦게 움직이게 될까요?